그동안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메타버스 뭐 주식에서 돈 좀 많이 버셨나요? 네, 뭐 저는 네, 일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손실이 더 커졌어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메타버스가 버블이다 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드디어 버블이 터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메타가 하루에 26%가 폭락했어요. 예. 그리고 또 국내에도 마찬가지인데 위즈웍 스튜디오 마이너스 22%, 자이언트 스텝 마이너스 34%, 35%, 디어유 마이너스 38%, 그다음에 덱스터 마이너스 34%.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메타버스를 하는 개발한다는 업체들이 전부 그렇게 한 뭐 30% 전후가 폭락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걸 보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 IT주 다 그랬잖아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뭘 다 그래요. 주로 메타버스 주가 그동안 버블로서 폭등을 했는데. 근데 이건 앞으로 더 빠질 거라는 거예요. 메타버스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는 곳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거 어떤 청사진은 어떻게 그래요? 메타버스에 무슨 청사진이 있어요? 자꾸 돈을 밀어 넣는 곳이 아직까지는 많이. 네, 정부 사업 따먹으려고요. 우리 설정까지 가자고요. 정부 올해 메타버스 관련 예산 2조 6천억이라는데 그거예요. 모든 게 메타버스라는 이름이 다 붙어 있잖아요. 심지어는 저는 놀랬던 게 뭐냐면 메타버스 애니메이션이라는 사업을 기획을 모르겠어요.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해도 너무한다. 메타버스 하다 못해 무슨 메타버스 애니메이션이라는 사업을 기획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메타버스 애니메이션은 뭐예요? 제페트 안에서 캐릭터가 또 뛰어다니는 걸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그걸 찍으면 그거 애니메이션이에요? 거품은 꺼졌다고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죠? 아니 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꺼지기 시작하는데 여전히 투입되는 거는 더 많아지고 있다고. 정부 쪽 투입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냐면 사회적으로 이제 이슈가 되는 거하고 정부 대응은 약간의 갭이 생겨요. 그리고 특히 메타버스 관련돼서 지자체들이 중앙 예산 따르려고 얼마 전에 보니까 경상북도가 메타버스 수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메타버스 뭐 컨텐츠 기술 R&D 모든 걸 자기들이 다 그러니까 메카로 하겠다. 그쪽 하겠다는 걸 들여다봤는데 그냥 AR, VR 하겠다. 아니 그러니까 메타버스란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안개처럼 사람을 헷갈리게 하잖아요. 그걸 쫙 걷어내면 AR 컨텐츠 만들겠다, VR 만들겠다, VR 뭐 예를 들면 제작 기술에 대한 R&D를 하겠다, 홀로그램을 하겠다, 가상의 아바타를 하겠다. 네. 다 그걸 다 모아가지고 예를 들면 제페토 같은 무슨 뭐 하나의 가상 세계를 만들겠다. VR을 기반으로 쇼핑몰을 만들겠다. 이건 그래 뭐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보세요. 이렇게 말이 나오겠는데 그냥 메타버스 하겠다. 그 순간에 저는 이제 그 다음 질문이 그런 거예요. 뭐 하고 싶으세요? 기술적으로 AR입니까? VR입니까? 컨텐츠로 들어가면 예를 들면 2D입니까? 3D입니까? 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 답변이 안 돼요. 이런 상황을 저는 제일 그런 뭐랄까 좀 안 좋게 보거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뭘 열심히 해요? 근데 뭘 하고 싶으세요? 근데 몰라요. 뭘 하고 싶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메타 이렇게 하루 26%인가 폭락한 걸 보면서 그래도 네. 메타로 이름도 바꾸고 AR, VR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리얼리티 랩스라는 부분을 만들었어요. 사업 부문이죠. 거기에서 AR, VR 관련된 엄청난 인력들을 싹쓸이하고 있거든요. 적자 폭이 더블이 됐어요. 순손실이 66억 달러에서 102억 달러로 2배가 됐어요. 1년 만에 2배가 더블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걸 커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커버그가 조금은 일말의 양심이 있더라고요. 올해 후반부에 고급 VR 헤드셋을 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비싼 VR 세트를 만들 거야. 근데 뭐라고 했냐면 방향은 분명하지만 가야 할 길이 완벽히 정의되지는 않았다. 그동안 제가 했던 말 똑같잖아요. 비전을 완전히 실현하려면 아직 멀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도 몰라 그 말이에요. 나는 국내에서 이 메타버스 신자들에게 니들이라면 약간 굉장한 신뢰죠. 여러분께서 신봉하시는 메타의 저커버그 CEO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 이야기하고 똑같은데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묻고 싶은 거예요. 저커버그가요 재산이 하루 사이에 30조가 날아갔대요. 얼마나 저커버그 충격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심결에 이렇게 솔직한 말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가 왜 버블이지? 왜 안 되지? 왜 시간이 걸리지? 라는 이제 몇 가지 기준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 기술 경영에서 많이 연구하는 게 뭐냐면 기술 수용도예요. 유저들에 있어서의 수용도. HMD 비싸요. 쓰고 벗기 불편해요. 머리 헤어스타일 망가져요. 화장 지워져요. 위험해요. 그러니까 HMD를 쓰는 순간 눈을 감고 이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다가 넘어져 봐요. 그래서 HMD를 쓸 때 항상 사람이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줄이 있으니까 더 위험했어요. 네. 최근에 줄은 없어졌어요. 네. 하지만 눈 감고 있는 건 똑같아요. 두 번째, 킬러 콘텐츠.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나름의 킬러 콘텐츠를 산업적으로 이렇게 일정하게 돌파하고 있는 게 뭐냐, 성인물이에요. 거기서 처음에 돌파를 하고 그 돈을 다시 해서 다른 콘텐츠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떤 도덕적인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 제거를 해요. 그럼 순수하게 뭘 해야 되죠? 이제 할 수 있는 게 교육, 뭐 초등고 과학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또 뭐냐, 이 초등학교 그 애들이 그 뭐냐 HM 됐으면 뭐 눈이 나빠진다고 그래가지고 교육부에서 공문 날렸어요. 과장 이름으로. 그 쓰는 거 조심해라. 교육업체들이 다 쫓겨났어요. 실제 분이 나빠. 그런 아무런 실험 결과나 연구 결과가 없어요. 그렇죠. 시간이 더 지나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눈이 나빠지는 것은 그 VR나 이런 것보다도 그 유튜브, 넷플릭스예요. 게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으로 가고 있는 게 지금 유튜브하고 넷플릭스예요. 특히 유튜브 청소년에게 있어서는. 그럼 유튜브를 못하게 하죠. 유튜브 셧다운하면 되잖아요. 뭐 하루에 뭐 2시간 37분 딱 그 세팅해가지고 애들 교육 콘텐츠가 착 넘어가는 거예요. 애들 바로 핸드폰 집어 던져버릴 거예요. 구글이라서 못하는 건가요? 이거 너무나 괜찮은 방법. 그렇죠, 그죠. 정말 괜찮은 방법이죠. 게임은 극히 제한된 연령대가 하잖아요. 근데 유튜브는 전 연령대가 다 유튜브를 봐요. 전 국민을 통틀어서 볼 때가 제일 많은 시간을 뺏고 있는 게 유튜브일 거예요. 근데 사람들 아무도 문제제기 안 해요. 근데 이 틈을 어떻게 메타버스가 파고 들어가요? 어떻게 VR, AI를 파고 들어가요? 킬러 콘텐츠가 없는데 나 VR방 가서 볼 거야. 한 번 가고 난 다음에 또 할 거야.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없잖아요. 이게 VR인가 봐. VR 어트랙션 타고 재밌었어. 집에 가요. 그 다음에 또 탈까? 글쎄. 이러면 안 돼요. 산업이. 이러면. 왜 유튜브가 저렇게까지 이게 퍼질 수 있냐면 그냥 스마트폰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HMD 사야 돼요. 또는 VR방 가야 되고요. 그게 넘을 수 없는 장벽인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은 뭐냐면 과금은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누가 돈 내지? 누구한테 과금하지? 어떤 방법으로 하지? 월정액으로 할 거니? 한번 이용할 때마다 할 거니? 이런 과금이에요. 예를 들면 월정액으로 한 게 유튜브잖아요. 넷플릭스 월정액. 거기에 비해서 카카오 엔터에서는 컨텐츠 하나 살 때, 하나 볼 때 돈을 내게 하잖아요. 그것도 과금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산업이 정착되려면 비즈니스 모델이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제페토?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제페토가 수익을 올리는 것은 아이템이에요. 옷 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저들한테 뭔가를 제작하고 이걸 한다는 거 수수료 징수인데 수수료 징수는 로블록스처럼 3천만 개 막 게임이 올라가고 해마다 1,000만 개씩 올라간다는데 이렇게 되지 않으면 수익이 안 돼요. 그리고 언제까지 옷을 팔고 머리 팔고 가발 팔고 이런 거 하겠어요. 그게 제페토가 딱 거기에서 지금 멈춰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작 하는 게 그거잖아요. 저커버가 하는 게 뭐예요? 오큘러스3 비싸게 낼 거야. 90만 원짜리 오큘러스 100만 원짜리 낼 거야. 모두들 스마트폰처럼 하나씩 사게 만들 거야. 오큘러스를 기반으로 해서 무슨 오피스 워킹 어떻죠 이런 환경들 오피스 환경 만들고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귀찮아서 그거 쓰고 사람 표정도 못 읽는데 차라리 줌 보고 이렇게 해서 보면서 저 사람 어떤 표정이냐 이렇게 보고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메타버스 정부 예산도 그렇고 메타버스 산업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그 개념의 모호성, VR을 메타버스로 바꿔놓은 그러니까 케이스가 너무나 많아요. 네. 메타버스 이야기하는데 AR은 도망가 있어요. 처박아 놔요. 메타버스 AR은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2D 나오지도 않아요. 게더타운 창고에 짱 박아두고 넌 나오지 마요. 최소한 그래도 제페토 정도는 돼야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1월에 드디어 이제 충격파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가의 4분의 1 날아가 버렸는데. 그러니까 이 자체가 버블이다. 이걸 끝이 아니고 이게 모처럼 이제 에너지가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이걸 다음 스텝으로 어떻게 잘 가져갈까. 그래서 오히려 메타버스 산업을 제대로 가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훨씬 중요한 거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페이스북하고 있는 메타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사기예요. 소셜 SNS를 VR 기반으로 가려고 하다가 VR 잘 안 가니까 이름 메타로 바꿔가지고 메타버스라고 싹 바꿨다가 이번에 이꼴 난 거잖아요. 된통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갈 길이 멀어요. 야, 이 정도 하시죠. 네.